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옛날 기준으로는 35살을 넘어가게 되면, 그 중에 한 명은 평생 생애 미혼으로 살아야 됐거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미혼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결혼 나이도 늦어지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35 이후로 둘 중 한 명은 평생 결혼 못 한다는 거는 못해도 10년 그 이상 전의 통계에 의거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그 확률은 35살 이후에 그런 뭔가 결혼 확률은 어떻게 변하는가. 물론 35 이상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항상 이 35이라는 나이 여자한테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실제로 결정사 어떤 유튜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를 38살인 사람한테도 몇 살까지 돼요라고 말하면 여자 나이 35을 얘기하고 만인 사람도 35을 얘기하고 42살인 사람도 35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35으로 그 마지노선이 고정이 되는 데는 아무래도 그 출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들어있을 거거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은 보통 이제 35되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해. 벌스 캔 도 애니띵 비혼 다 뻑큐 jut가라고. 진정한 오리지널 그런 비혼주의자들은 얼마 남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결혼 의지가 이만큼 올라가게 됐을 때 결혼 실패율도 이만큼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만큼 되나 이거를 챗 GPT한테 한번 구해달라고 얘기해 봤거든. 그러니까 챗 GPT도 이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자여가 결혼을 성공할 확률이 35살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이거 계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야, 10발, 너 또 통계로 사랑을 후려펴러 왔구나. 내용이 이게 항상 학습이 되거든. 기억을 해. GPT가 그걸 기억을 하거든. 이야기를 길게 주고받으면. 그러니까 또 내가 통계로 사랑을 패러온 이거를 인식을 한 거지. 그래서 35살 이후 여자의 결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 말 많이 하잖아. 근데 이거 정확히 어떤 확률을 말하는지 먼저 정의를 해야지 계산이 가능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할 게 뭐냐면 결혼 성공 확률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A. 특정 나이의 여성이 그 이후에 결혼할 확률. B. 현재 미혼인 여성이 앞으로 결혼할 확률. C. 전체 인구 중에서 해당 나이에 결혼한 비율.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구한 거는 이제 보통 지수함수 형태로 가정해서 여기서 구하는 그 결혼 성공 확률은 C에 가깝다고 보면 돼. 전체 인구 중에서 해당 나이에 결혼한 비율을 요걸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통계청은 기준으로 일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진짜로 타노스 이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계청 기준 나온 이 통계는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해당 나이에 결혼한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30살에서 34살까지는 연간 혼인율이 약 6% 정도가 나와. 그리고 35에서 39은 약 2%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40에서 44살은 0.8%, 그러니까 5살 단위로 거의 타노스 이상을 당하는 거지. 3분의 1씩 토막으로 날아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30살인 여자가 결혼할 확률이 한 6%가 나오고 31살도 6%, 32살도 6%, 33살도 6%, 34살까지도 6%.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35, 6, 7, 8, 9까지는 각 2% 나고 매년 이제 결혼하는 연간 혼인율을 봤을 때 그냥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지. 사람 혼인율이 6%에서 35부터는 2%로 3분의 1 토막 나고 또 40살 되면 또 거기에 0.8%로 3분의 1씩 토막이 나는데 요거를 이제 딱 통계로 딱 만드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요 지수식 이거는 일단 패스하고 봐도 모르잖아. 나도 봐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예측이 35세는 2.0 결혼 확률이 6에는 1.68 7에는 1.42 8에는 1.18 9에는 0.99 계속 떨어져. 거의 5년 단위로 끊임없이 타노스를 당한다고 보면 돼. 40살 됐을 땐 또 0.8로 떨어지고 41살에는 또 0.67, 42살에는 0.56, 43살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나이마다 이게 약간 편차가 있을 법도 한데 계속 꾸준하게 떨어지잖아. 1년 단위로 계속 떨어져. 정확하게 1년 단위로 계속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결론을 요약하자면 35살 이후 미혼 여성의 결혼 성공 확률은 진짜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야. 지수 함수적으로. 매년 약 15%, 20%씩 줄어드는 거야.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절벽처럼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기하급수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정말로 사실에 근접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가치를 말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시장의 평균 흐름일 뿐이지. 사랑이 수학만큼 깔끔했으면 벌써 세상이 망했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사랑이 뭐 이렇게 수학만큼 깔끔했으면 세상은 망했고, 이거는 말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많은 표현을 관찰을 하는 거지.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 그게. 사람마다 그 개인차나 스탯이나 다 다르잖아. 하다못해 남자도 똑같은 남자 모아놓는다고 했을 때, 결혼율을 본다고 했을 때, 남자는 뭐에 비례해? 돈에 비례하잖아. 돈에 따라 꼭 결혼 확률이 달라지고, 그리고 왁구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누구 고추가 조금 크냐 이걸로 달라질 수 있긴 있잖아. 그래서 다 똑같진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정말로 큰 표본을 봤을 때는 1년 1년 계속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도 그 얘기를 하잖아. 30 넘어가면 1년 1년이 달라진다. 그게 진짜로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흔히 여자들도 그 일반적으로 31살, 2살부터 쭉 넘어가잖아. 그러면 만나는 남자가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공무원들 봐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처음에는 공무원 남자들을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가 대충 이제 한 35쯤 되면 비슷한 공무원을 만나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는 이 공무원을 보지도 않았던, 쳐다보지도 않는데 근데 얘가 이제 나를 또 안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그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감가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오는 거지.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이라도 많잖아. 돈이라도 많으면 뭐 나중에 뭐 국제 결혼이라도 노려볼 수 있잖아. 베트남이라도 갈 수 있고 한번 씨발 시원하게 한번 도축 한번 당하지 이러면서 다녀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돈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야. 물론 돈이 있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남자만큼 절대적이진 않아. 남자는 돈이 있으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게 확실하게 이게 쫙 올라간다고 하면, 여자들은 돈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많이 당황한 게 그거잖아. 난 돈이 있는데 왜 안 되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결국엔 나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확률이 어떻게 되나 나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찾아봤거든. 근데 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 연간 혼인율을 봤을 때 30에서 34살까지는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면 다 다르겠지만, 근데 30에서 34살까지는 6%로 가다가 35에서 이게 갑자기 2%로 떨어지고,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다 조금씩 떨어지겠지. 그러다가 끊임없이 확률이 계속 나이에 따라 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여성의 결혼 시장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근데 여자가 결혼이란 걸 내려놓고도 그냥 재밌게 살려고 맘만 먹잖아. 그럼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데가 어딨어. 그냥 적당히 야싸고 삥이나 조금 뜯어내고 야, 니 임신했어. 삥이나 조금 뜯어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여성들에게 역대 최고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가장 괴롭게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보면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